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굿모닝 NBA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 들어 서울의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한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내일과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며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을 방문해 정상회담과 함께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에 나섭니다. 가수 싸이를 비롯한 여러 연사가 유치 전에 함께 나서는데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 성악가 조수미 씨 등도 영상으로 등장해 홍보를 지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공정한 수능 언급 이후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능이 불과 15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논란이 확산하자 여당과 정부는 오늘 실무회의를 열고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베이징에서 8시간 가까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양국 간의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도 중국을 견제하거나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말라는 입장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계기로 불거진 신상 공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나옵니다. 당정은 흉악 범죄자의 신상 공개 범위 확대하기로 했는데 미국처럼 머그샷을 찍어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근거 조항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TV가 종료된 지 2달여 만에 유사 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정부는 하루에도 수차례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만들고 인공지능 기반 자동 탐지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말 동안 정말 더웠는데 오늘은 더 덥다고 합니다. 때이른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폭염은 오늘 절정을 이룬 뒤 내일과 모레 비가 오면서 해소될 전망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혁재 기자입니다. 시원하게 물을 뿜는 분수 사이로 아이들이 뛰어놀고 청계천에 발을 담근 시민들은 열기를 잠시나마 식힙니다. 어제 최고 기온 34도를 기록한 서울엔 첫 폭염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차를 주차하고 걸어오는 과정에 햇볕에서 걸어오는데 애들이랑 정말 너무나도 더웠다는 걸 느꼈어요. 폭염주의보구나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때이른 무더위에 순천만 정원 박람회장도 예정보다 빨리 여름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수영장으로 변한 광장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잡고 더위를 피하기도 합니다. 강원 양양군에선 이틀 연속 열대야 현상이 계속됐습니다. 밤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가 지난해보다 열흘이나 빨리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양양의 최저 기온은 25.8도로 높았지만 습도는 40% 정도로 비교적 낮았기 때문에 한여름의 높은 습도 상태에서 느끼는 열대야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도심의 열기를 낮추기 위해 주말에도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서 물을 뿌리는 쿨링로드를 확대 운영하고 물청소 차량 운행 횟수도 늘렸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폭염 종합지원 상황실도 가동됩니다.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무더위는 내일부터 비가 내리면서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올여름 무더위에 대비해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로당에는 월 12만 5천 원의 지원금을, 지역 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는 규모에 따라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정부는 폭염과 폭우에 취약한 노숙인, 쪽방촌 주민 보호를 위해 순찰과 시설물 안전 점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6월의 때이른 폭염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며칠째 40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이어진 인도에서는 1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고 또 지구촌 곳곳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더위에 쓰러진 환자가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보호자는 연신 부채질을 하며 조금이라도 체온을 낮춰보려 애씁니다. 최근 며칠 사이 인도의 2개 주에서 온열 질환으로 최소 9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평년보다 5도 이상 높은 최고 기온 45도의 폭염이 이어진 탓입니다. दोपहर के समय में
तो दोपहर समय गए तो फिर आप एक बार गिर गए गिर के फिर गिरले रह गए तो फिर उनको टांग के लाया गया। 사망자 대부분은 더위에 취약한 60대 이상의 고령층이었습니다. के अंदर जो बीमारियां थी वो एग्रेवेट हुई हैं, बढ़ी हैं, क्योंकि ओल्ड एज में लोग गर्मी बर्दाश्त नहीं कर पाते हैं। 북중미 지역도 엘니뇨의 영향으로 때이른 불볕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멕시코에서는 2주 넘게 이어진 폭염으로 최고 기온이 45도까지 오르면서 사람은 물론 동물까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No se tenía una ola de calor con esa duración. Por eso la marcamos como atípica. 남미 브라질에서는 초대형 사이클론이 강타해 현재까지 최소 12명이 숨졌습니다. 사이클론 역시 폭염이 불러온 극단적인 기상현상으로 분류됩니다. 기상학자들은 올해가 역대 가장 더웠던 해인 지난 2016년보다 뜨거운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지만 어제 참 더웠습니다. 수도권은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강한 햇볕이 무척 뜨거웠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알려주시죠. 네,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때이른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특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수도권과 영서중부, 호남 내륙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과 대전, 광주는 35도까지 치솟으면서 어제보다도 더 덥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번 더위는 내일 충청과 남부를 시작으로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텐데요. 특히 모레인 수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종일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그만큼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볕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3.5도, 대구는 20.6도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는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 27도, 울진은 24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간의 프랑스, 베트남 순방을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연사로 연설에 나서는데요. 가수 싸이 등 각계 인사들이 동참해 총력전을 벌입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부산 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엑스포 유치의 분수령이 될 오는 20일 파리 4차 프레젠테이션에 윤 대통령이 마지막 연사로 깜짝 등장합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영어로 PT를 진행해 부산 엑스포 유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할 계획입니다. 이번 PT에는 가수 싸이와 스타트업 대표 등 각계 인사가 함께 발표에 나서고 성악가 조수미와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 등은 영상으로 지원합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후변화, 식량위기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국적 해법과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엘리제 궁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갖고 오는 22일부터는 베트남을 국빈 방문합니다. 베트남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국인 만큼 경제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205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동행합니다. 이번 프레젠테이션에는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도 참석하는 만큼 두 정상 간 연설 대결이 성사될지도 관심입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여당과 야당의 대립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뇌피셜 괴담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핵폐수 홍보대사냐 맞섰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한 목소리로 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과학적이지 않은 근거로 공포를 조성하는 건 후진적, 반지성적이라며 오염수 관련 괴담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매일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200개로 늘리고 세심과 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를 격주로 단축하는 등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저급한 정치 선동으로 어민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뇌피셜 이런 용어가 적절하지 않을 만큼 터무니없는 괴담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광우병 괴담 사태 때
뇌송송 구멍탑 뭐또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마시겠다고 외쳤던 사람들. 이재명 대표는 오염수 방류를 걱정하는 학생의 손편지를 공개하며 우리 바다와 밥상을 지켜내겠다고 맞받았습니다. 핵폐수 홍보대사 자처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국민에게 있으나 마나한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강원도를 찾아 수산업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교조가 서울 지역 교사 약 7만 명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를 독려하는 단체 메일을 보낸 것을 정치적 활동이라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마지막 9월 모의평가 날짜가 9월 6일로 확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공정한 수능을 언급하면서 모의평가와 수능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육 현장에는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한 대학 입시 커뮤니티입니다. 올해 수능이 쉬워지는지, 수능이 쉬워지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보는지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는 의견도 보입니다. 수능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9월 모의평가가 9월 6일로 확정됐지만 수험생과 학부모는 혼란스럽습니다.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가 나오면서입니다. 과도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을 수능에서 다루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과도한 사교육에 대한 비판이었지만 불똥이 다른 쪽으로 튀었습니다. 수능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바꾸면 지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 큰 혼란을 겪을 것 같고. 유명 학원 강사들도 SNS를 통해 결국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거나 섣부른 개입은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등 비판적인 의견을 내며 수험생들의 혼란을 우려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최근 주유소의 기름 가격이 일제히 내렸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이 뒤늦게 반영된 건데요. 하지만 똑같이 국제 곡물 가격이 내려도 라면이나 과자 같은 가공식품 가격은 다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라면 값을 내려야 한다고 콕 집어서 지적했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주유소. 리터당 1,495원이라는 착한 휘발유 가격에 기름을 채우려는 차들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값과 경유값은 각각 리터당 1,582원과 1,396원으로 7, 8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비쌀 때는 되게 부담감이 많이 됐는데 그래서 월급의 거의 반 이상이 기름값 많이 나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줄여다 보니까 부담감이 또 덜어지고. 국제 유가 등락이 일정 시차를 두고 주유소에 반영된 것과는 다르게 가공식품 등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입니다. 특히 밀가루 가격 인상을 이유로 가격을 10% 안팎이나 올린 라면은 국제 밀 가격 하락에도 가격은 요지부동입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라면을 콕 집어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공개 압박했습니다. 밀가루 가격으로 올랐던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소비자들께 다시 적정하게 가격을 좀 내리든지 해서 대응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여전히 라면값은 높은 수준에. 추 부총리의 공개 압박에 라면 업계는 밀가루 외에도 원가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지만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역전세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관련 대책을 막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100조 원 상당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본다며 전세 차액 반환 부분에 한해서만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규제 완화로 생긴 자금이 투기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직접 점검해 사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정치부 강용호 기자와 함께 정치권 소식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일단 오늘 당정회의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를 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나요?
네, 이 사교육비 절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이 머리를 맞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개혁 주문에 호응하는 차원인데요. 앞서 윤 대통령 교육부 업무 보고에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말한 걸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죠. 여권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쉬운 수능 지시로 와전됐다는 입장입니다. 네, 설명이 이렇게 내놨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수능 발언 관련해서 계속해서 어떤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수험생각 부모들을 공황 사태에 빠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수능 5개월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를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혼돈에 빠뜨리면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언 취지를 왜곡해 정쟁화하고 있다고 맞섰는데요. 사교육이 없어도 수능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을 두고 선전선동에 나섰다거나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국론 분열, 국정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여야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지난주에 임명된 이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이 벌써 견제를 시작한 것 같던데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한 언론 인터뷰가 발단이 됐습니다.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가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 자료를 보고 당내 현안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아바타로서 이 대표의 위상을 유지하고 당내 문제들의 시간 끌기용 카드임을 인정한 셈이라며 민주당 혁신위에 박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여야 갈등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이 새로운 혁신위원장 그리고 혁신위가 무엇을 혁신할 것이냐 이런 또 잡음이 나오고 있죠. 네, 여러 안건이 있지만 핵심 의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친명계가 주장하는 당원권 강화와 비명계가 주장하는 팬덤 정치 결별이 대표적입니다. 어제도 원외 인사들로 구성된 친명 성향의 민주당 혁신행동이 혁신의 주체는 당원과 국민이 돼야 한다며 당원권 강화에 힘을 싣기도 했는데요. 김은경 혁신위는 이번 주 내로 기구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혁신에 착수한다는 계획인데 의제 선정부터 고심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당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위반 의혹 그리고 이 각종 의혹에 좀 휩싸이고 있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탈당을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황보승희 의원이 자진 탈당을 포함해 거취를 고민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황보 의원이 단톡방에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 주말에 고민하겠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신변 결정에 대해서는 아직 전해진 바가 없는데요. 여당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황보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의 민심을 다잡기 위해서라도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만 이번 의혹의 제보자인 전 남편에 대해 황보 의원이 가정폭력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개입을 삼가자는 기류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야 대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여야 대표의 어떤 첫 번째 맞대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틀간 여야 대표의 국회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우선 윤석열 정권 1년에 대한 평가로 포문을 열 예정입니다. 민생과 경제, 정치 등 5대 분야를 모두 포기한 정권이라고 지적한다는 건데 외교 리스크나 이태원 참사, 언론 탄압 등을 실정 사례로 꼬집는다는 계획입니다. 취임 후 첫 연설에 나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내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등을 주장하며 방탄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네, 두 대표의 TV 토론이 한번 무산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연설 대결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강용호 기자였습니다. 퀴어 문화축제 도로 점용과 관련해 사상 초유의 충돌 사태를 빚었던 대구시와 경찰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찰청장을 향해 치안 행정을 맡을 자격이 없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이 뒤엉켰습니다. 퀴어 축제 관련 차량이 들어서자 양측이 밀고 당기는 통에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대구시는 퀴어 축제 측이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면서 도로 점용 허가를 담당하는 중구청에는 신청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현행 집시법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주최자에게 보안을 통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퀴어 축제가 열린 곳은 시행령에 규정된 주요 도로로 경찰이 보안 요구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도로는 시행령에서도 도시 주요 도로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점령 허가도 없고 도로관리주무청이 대구시인데 협의를 하는 게 마땅한. 반면 경찰은 도로 점용을 제한하면 퀴어 축제가 제한돼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맞섰습니다. 또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집회를 해산하는 행정 대집행은 위법인데다 다른 집회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 주요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제한 통고가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집회 신고가 됐고 금지 통고하지 않아도 대중교통에 문제가 없이 행사들이 다 이루어져 왔으니까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대구경찰청장은 치안행정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퀴어 축제를 두고 대구시와 경찰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찰에 책임을 묻기로 하면서 또 다른 후폭풍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미국처럼 범죄자의 기록 사진, 머그샷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촬영하고 공개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태영 기자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이 돼버려 신상을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유튜버와 구의원이 나서서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할 만큼 신상 공개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계속됐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기소 이후에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피의자에 대해서만 지금 그 신상 공개를 했었는데 피고인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 있게 아예 특별법 규정에 다 포괄시켜서 국민들의 어떤 그 요구에 대해서 적극 호응하는. 현재 살인과 강도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만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데 돌려차기 사건 등 묻지마 범죄를 포함해 테러 등 중범죄,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신상도 공개되는 등 범위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당정은 신상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머그샷도 공개 결정이 난 뒤 30일 이내 모습을 촬영하도록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의 사진이 실제 모습과 차이가 너무 크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야당도 신상 공개 확대와 머그샷 공개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관련 입법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미국과 중국, 양국 외교장관이 베이징에서 8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논의를 가졌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동맹과 중국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고, 친강 중국 국무위원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말라고 맞서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친강 중국 국무위원.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 35분부터 업무 만찬까지 모두 8시간 가까운 마라톤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양국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미중 관계에서 중국을 국제 질서의 도전 세력이자 경쟁 상대로 간주했습니다. 이를 위해 동맹국들을 규합해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을 분명히 견제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중국 친강부장은 현재 중미 관계는 수교일의 최저점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 측에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등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양국 외교장관은 충돌 방지를 위해 당국 간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민간 교류를 통해 상황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회담 후 미 국무부는 솔직한 대화였다며 워싱턴으로 친강 부장을 초청했다고 밝혔고, 중국 외교부도 양국이 공동 워킹그룹 협의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 방중 마지막 날인 오늘 왕이 공산당 정치국위원을 만날 예정이며 시진핑 국가주석을 예방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미중 외교장관 회담은 최근 갈등 속에서 무력 충돌로 비화하지 않는 소통을 했다는 점에서 상황 관리에 성과는 있었지만 돌파구는 마련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적 대화가 시작되면서 북핵 프로그램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 결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실패를 두고 책임자를 무책임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는 노동신문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군사정찰 위성의 발사 실패를 가장 엄중한 결함이라고 꼽으며 빠른 시일 내 재발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만리경 1호로 이름 붙인 군사정찰 위성을 천리마 1형 우주 발사체에 실어 발사했지만 서해에 추락하며 실패한 바 있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11시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합니다. 이번 연설에선 윤석열 정권 1년 평가와 함께 민주당의 미래 비전과 개혁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정부와 국민의힘이 당정협의회를 엽니다. 기초학력 저하 해결 방안 등 공교육 강화 대책과 사교육비 절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학폭 피해자 재판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달 낸 경위서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많이 힘들고 건강이 좋지 않아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는 법사위 소위원회를 열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 얼굴 사진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도록 하고 묻지마 폭력도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홀로 사는 70대 여성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남성이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와 집에서 물이 새는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입문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실내 벽은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여성이 사망한 건 지난 14일 오후 9시 40분쯤. 경찰은 여성의 신체 상처와 흉기 추정 물건이 탄 것을 보고 위층에 살던 3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뒤쫓았고 어제 새벽 0시 2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검거했습니다. 78 먹었대야. 아줌마하고 30대인데 다툼이 있었나 봐. 그러더라고 저분.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범행을 인정했고 무직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평소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을 살인과 방화 등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아내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그제 오전 9시쯤 자신의 차량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5시간 만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처가에서 아내의 시신을 발견하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 한적한 도로에서 한 SUV 차량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전봇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불이 나 3명이 중상을 입고 8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노승환 기자입니다. 왕복 6차로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뚫려 있고 새로 된 두꺼운 전봇대가 심하게 쓸려 있습니다. 여기저기 차량 파편도 널려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20대 운전자가 몰던 SUV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으로 돌진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고서도 50m가량을 더 진행해 바로 이곳에서 겨우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고 옆자리에 탄 동승자도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동승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외부가 검게 그을렸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15층 아파트 3층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났습니다. 불은 5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아 주민 3명이 화상 등으로 크게 다쳤고 연기가 퍼지면서 다른 주민 8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위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 나고 그리고 이제 나와 보니까 사람들 나오고 연기 나고. 경찰과 소방은 불이 시작된 3층 아파트 주민을 중심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중국 공안이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 선수에 대한 구속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사법 처리 수순에 들어가며 재판까지 받게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타르 월드컵 16강 주역인 대표팀 미드필더 손준호. 중국 공안이 형사 구류 기한이 만료된 손준호에 대해 구속 수사로 전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손준호는 지난달 12일 귀국길 상하이 공항에서 연행돼 비공무원 수뢰 혐의로 공안국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37일 기간인 구류 조사 기한이 만료된 것은 그제 17일. 손준호에 대한 수사가 정식 사법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안국은 통상 2달 정도 보강 수사를 한 뒤 기소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에 따라 손준호의 유무죄 여부는 끝내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우리 공관이 중국 측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손준호의 출전이 불투명할 것을 알고도 대표팀 명단에 포함시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던 클린스만 감독. Something happens, he's right with us. We're looking after him, he gets our support. We don't know in which state of mind, we don't know in what physical state he is, but I think he deserves all the support from us. 가장 활발히 그라운드를 누벼야 할 시기에 선수 생활 최대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오징어 게임의 시즌2 캐스팅이 공개됐습니다. 넷플릭스는 어제 시즌2 게임의 새로운 참가자로 배우 임시완, 강하늘, 박성훈, 양동근 이 4명의 배우가 출연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배우들의 구체적인 역할이나 설정, 드라마 속 장면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또 시즌1 성기훈 역할의 이정재, 프론트맨 역할의 이병헌, 황준호 역할의 위하준, 딱지를 들고 나타난 의문의 남성 역할의 공유는 시즌2에도 출연할 예정이라고요. 새롭고 탄탄해진 라인업이 공개되면서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다시 한번 전 세계 시청자들을 열광시킬지 주목됩니다.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공식 개장한 해리포터 테마파크에 반가운 얼굴들이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영국 런던에 이어 2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선보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리포터 스튜디오인데요. 영화 해리포터의 말포이 역을 맡은 톰 펠튼을 비롯해 루나 역의 이바나 린치, 네빌 역을 연기한 매튜 루이스 등 영화 속 배우들이 방문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테마파크의 정식 이름은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 투어 도쿄 메이킹 오브 해리포터로 규모가 무려 9,000평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방문객들은 마법학교 교복을 입고 호그와트 마법학교와 호그와트행 급행열차, 부하 4분의 3 승강장 등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볼 수 있던 다양한 장소를 만날 수 있다고 하네요. 120명이 타고 있던 필리핀 여객선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는 소식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어제 오전 필리핀 중부 시키오르 섬에서 북동쪽 보울섬으로 향하던 배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여객선 한쪽 끝 갑판에 화염과 검은 연기가 피어오른 모습입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가 선박 2척을 투입해 물대포를 쏘며 화재를 진압했고 5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다는데요. 다행히 여객선을 타고 있던 승무원 55명과 승객 65명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탑승객들의 소재와 상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필리핀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데요. 필리핀 군도에선 잦은 폭풍과 노후된 선박,
탑승 인원 초과, 안전규정 위반 등으로 해상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영상 콘텐츠를 불법으로 사용해 수익을 내온 누누TV가 폐쇄 2달 만에 재등장해 논란입니다. 정부가 강경 대응을 선포하면서 오늘 새벽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는데요. 하지만 언제든 다시 사이트를 만들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불법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 최신 드라마뿐 아니라 현재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까지 버젓이 공개돼 있습니다. 사이트 곳곳에는 도박 관련 광고 배너가 가득합니다. 정부의 압박으로 폐쇄됐던 콘텐츠 도둑 누누TV가 2달 만에 다시 등장한 겁니다. 당시 누누TV의 월간 이용자는 1,000만 명을 넘어서며 국내 OTT 업계에 약 5조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계속해서 도메인 주소를 바꾸는 방식으로 수사를 피해왔는데 이번에는 에티오피아에 서버를 열었다고 홍보합니다. 누누TV의 재등장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하루 한 차례 진행하던 접속 차단을 수시로 늘리고 인공지능 탐지 기술 개발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칼을 빼든 지 하루 만인 오늘 새벽 누누TV는 사이트를 폐쇄하겠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다만 주소만 바꾸면 사이트 개설이 언제든 가능한 데다 유사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양산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OTT 사이트에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언덕에서 뛰어내려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패러글라이딩. 그런데 높은 곳이 아닌 평지에서부터 하늘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장비만 더 갖추면 가능하다고요? 낙하산을 달고 도약하는 패러글라이더. 꼭 비행기가 이륙하듯 활주로에서부터 날아오르는데요. 등 뒤에 단 모터와 프로펠러 덕분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 않고도 마음껏 하늘을 누비는 패러 모터링입니다. 그렇게 날아오른 곳은 바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이집트의 피라미드 상공인데요. 사막 위에 우뚝 솟은 이 경이로운 건축물 위로 떠다니는 사람들,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그림 같은 석양을 뒤로하고 하늘 위를 날며 감상하는 피라미드의 모습, 그 어떤 경험보다 특별할 것 같네요. 기원전 메소포타미아 일대를 주름잡았던 고대 아시리아 제국. 이라크는 이 아시리아 문명의 발상지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세계 각지에 흩어진 그 흔적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한창인 이곳은 이라크 바그다드의 국립박물관입니다. 이라크의 문화부 장관 압둘 라티프 라시드 대통령까지 나섰는데요. 바로 최근 이탈리아로부터 반환된 이 한 점의 문화재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 속 쐐기문자가 선명한 석판은 무려 기원전 800년 무렵 고대 아시리아 제국 시절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입니다. 돌에 직접 새긴 쐐기문자가 온전히 보존돼 있어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요. 고대 이라크 역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 석판, 해독을 거쳐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매년 발간되는 기네스북, 이런 것까지 공인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세계 기록들이 존재하는데요. 지난 주말 멕시코에서 있었던 이색적이지만 꽤 의미 있는 기록 도전 현장 전해드립니다. 지난 17일 멕시코시티 소칼로 광장입니다. 뜨거운 날씨에도 이 큰 광장이 인파로 가득 찼는데요. 우노, 도스, 구령에 맞춰 나란히 주먹을 날리는 이들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복싱 수업과 함께하는 중입니다. 당국은 작년에 이미 세계 최대 복싱 수업 부문 기네스 기록을 세운 바 있는데요. 당시 기록은 14,299명, 올해는 15,000명의 참가자를 예상하고 있답니다. 청소년들에게 마약 대신 건강한 복싱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의미 있는 도전. 전현직 멕시코 복싱 스타들도 이를 코치로 나서 함께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30대 남성이 자신의 어린 새아들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남성을 기소한 검사는 사냥하듯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기가 본 가장 역겨운 범죄라고 몸서리를 쳤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미 오하이오주 클러몬트 카운티의 한 주택. 현지 시간 15일 오후 경찰이 출동해 통제선을 설치했습니다. 그 집에 살던 3살과 4살, 7살 남자아이 3명이 총상을 입고 마당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The female that went to the firehouse is advising them that the male shot the entire family. 현지 경찰은 아이들의 아버지를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가중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은 말리던 아내도 소총으로 쏴 부상을 입혔습니다. 수사 결과 이 남성은 아이들을 마당에 일렬로 세운 뒤 총격을 가했고 도망친 아들을 추격해 살해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This is by far the most sickening, horrifying crime I have seen. I can only imagine that the terror of these little boys. 기소된 남성은 법원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시인했습니다. 현지 검찰은 범행 동기 공개를 거부하고 사형 구형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한강 조망에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역대급 공공 분양으로 꼽히는 서울 동작구 수방사 뉴홈의 사전 청약이 오늘 시작됩니다. 255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이 진행됐는데 특별 공급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일반 공급은 21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이 다자녀 특별 공급을 제외하고 100% 서울 거주자 우선으로 배정되며 소득과 자산 요건 등을 잘 확인하고 접수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혼자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이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자필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매뉴얼이 마련돼 이번 달부터 순차 도입됩니다. 은행들은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응대 요령을 숙지한 전담 직원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20대 인구와 취업자는 줄고 있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쉬는 청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0대 인구는 615만 5천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9만 6천 명 줄어들었고 취업자 수도 6만 3천 명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취업도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20대도 작년보다 3만 6천 명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요즘 엔화값이 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일본 여행과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 갈 때는 좋지만 장기화될 경우 우리 수출에 먹구름 낄 우려가 있는데요. 보도에 이교욱 기자입니다. 일본으로 가는 항공편 체크인 카운터입니다. 올해 들어 일본을 오간 여행객 수는 1월 133만 명에서 5월 148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엔화가 싸져 여행 부담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국밥집 가면은 10,000원 정도 하는데 이제 일본 유명한 체인점 라멘집을 가도 이제 8,000원이나 9,000원이면 이제 먹을 수 있어서. 원엔 환율은 최근 900원대 초반까지 떨어지며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엔화 환전 규모가 작년 이맘때 5배로 늘었는데 여행객 증가와 환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수요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국내 외식 물가가 1년 만에 6.9% 오른 점도 일본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3년 반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한 여행 수지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엔화 가치가 지속 하락하면 우리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 수출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자본 유출이 발생하고 우리 경제 펀더멘탈이 나빠지기 때문에. 일본은행이 최근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시장에선 엔저가 당분간 지속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때이른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특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수도권과 영서, 중부, 호남 내륙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과 대전, 광주는 35도까지 치솟으면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번 더위는 내일 충청과 남부를 시작으로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텐데요. 특히 모레인 수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볕도 뜨겁게 내리쬐겠습니다. 낮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는 만큼 볕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종일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은 24.6도, 대구는 22.2도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는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 27도, 울진은 24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다시 오르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음식이 절로 생각나는 요즘이죠. 그중 여름철 대표 과일인 수박을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수박은 90% 이상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땀으로 배출되는 체내 수분을 보충하고 갈증을 해소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또 수박에는 항산화 성분인 리코펜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몸의 세포가 노화되지 않도록 막아주고요. 비타민 C와 칼륨이 풍부해서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시원한 수박으로 더위를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